일단은 창업을 할 때 창업의 아이템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창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요식업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해보려고 이것저것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이거 되는 거 아니죠? 어쨌든 흔히 얻어 걸린 그게 요식업이라서 요식업 쪽으로 이렇게 더 다리를 깊게 뻗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스토리 자체가 원래 이제 일자리를 제가 스스로 창출하느냐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건지는 중요하진 않았었고요. 어떤 아이템으로 내가 이제 창업을 하느냐가 더 중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주변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인력 풀 가운데 저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고, 그 중에 이제 요리를 하는 친구들이 처음에 만나게 되어져서 이제 집중적으로는 요리라는 분야, 또 이제 맥주 같은 경우는 또 요리랑은 전혀 다른 분야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먹고 마시는 것들로 저희가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히려 창업이 더 해방구 같은 느낌이었고요. 그 전에는 세종 안에서 저 스스로가 일자리를 찾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스스로 오히려 창업을 해서 도전을 해봐서 제 그 발판을 넓혀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게 저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의미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사실 창업을 어려워하는 개념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늘 얘기하는데 매일이 어려운 상황이고 매일이 시행착오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요식업으로 창업을 하고 시작한 지 진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한 3, 4개월 만에 이제 뉴스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니까 식당을 열고 코로나와 같이 시작됐었던 거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문제로 매일매일 전쟁터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세종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신도심에서는 일단 저희가 운영하는 매장이 있고, 이제 여기 조치원을 오기 전에 사실 먼저 도전했었던 데가 있는데 그게 농가 지역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농가 지역의 목장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우유로 만들어지는 원유로 만들어지는 재미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목장에서 체험하는 또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해서 이제 소비들이 신도심의 소비가 농가까지 연결되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연서 프로젝트라고 하나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동시에 저희가 이제 같이 유치원을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왕에 좀 사업을 할 거 좀 재밌고 좀 그냥 흔히 멋지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사실 세종시는 이제 관이든 이제 시를 만든 사람들이 이제 조치원이라는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거리라고 해야 되나? 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이제 좀 쇠퇴되어 가는 것들을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민관이 같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민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신도심에서 또 지역 농가 프로젝트에서 나름 성공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조치원에 뭔가를 열어내면 조치원에 오히려 상권이 저희를 통해서 살아나지 않을까? 또 첫 이제 시작점인 앵커스토어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 가게 주변으로 또 그런 가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제 젊은 층들이나 소비하는 층들이 조치원으로 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과감히 조치원을 좀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저희 직원들은 흔히 생각하는 음식거리 같은 데에 음식점을 차려야지 장사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보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해냈을 때 우리의 그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제 조치원을 도전했고요. 그리고 그냥 오진 않았고 나름 이제 왔을 때 상권 분석도 하고 오가는 사람들의 인구 분석도 좀 어느 정도 했고요. 바로 옆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조치원 홍대 캠퍼스는 그 홍익대 조치원 캠퍼스나 고려대학교 조치원 캠퍼스를 다니는 친구들이 역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딱 통로가 이 거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고 나름 이제
분석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일단은 이제 신도심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세종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주해서 온 지 벌써 7년, 8년째가 돼가고 저희 아이들은 세종시가 고향이에요. 세종시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2의 고향이 돼버렸죠. 근데 신도심 딱 생각하시면 어떠신가요? 아파트들만 있고 구경거리 없고 재미난 컨텐츠 없고 물론 공원 시설 잘 돼 있고 되게 인프라는 잘 되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정감 있이 이제 거리를 골목골목 다녀본다든지 뭐 시장을 접해본다든지 그런 컨텐츠는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도심 안에서의 이제 소비도 소비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하나의 세종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로 뭐 20분, 15분밖에 안 되는 거리라 서울에 이제 뭐 성수라든지 지금 최근에는 뭐 신당동 이런 데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주변에 분명히 이런 거리가 주는 정감 또 이런 건물이 주는 정감들을 소비를 하러 오실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일단은 이제 상업적으로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한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도 조금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원이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에 관한 그런 어려움들 또 여기 대학생 친구들이 본인들이 대학 다니는 4년 내내 뭔가 즐길 만한 거리가 없어서 늘 주말만 되면 서울로 올라가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자기가 다니는 대학 근처에도 조금 힙하고 재미난 놀거리 또 먹을거리가 있으면 충분히 이 안에서 자기들이 즐거워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그런 걸 좀 제시해주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이제 조치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조치원을 먼저 생각을 했고요. 조치원에 오고 싶어서 거의 매일을 잠깐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조치원을 와서 이 전체 거리를 매일 걸어 다니고 돌아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도중에 이 건물을 보고서는 원래는 처음부터 너무 관심이 있어서 저기에 뭐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여관뿐만 아니라 이제 앞에는 분식점이었고 여관이었고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건물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장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철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임대를 하고자 해서 들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거리 가운데 마음에 드는 건물로 들어간 거긴 한데 일단은 거기에 스토리를 입히는 작업이 여관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또 분식점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스토리와 지금 저희가 브랜딩한 스토리를 좀 같이 연결해서 새롭게 미트볼 스테이션이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직원들,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내부 결정을 하고 할 때 조치원 가능하겠냐, 조치원보다는 다른 곳이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걸 이제 설득시키기 위해서 근데 타 지역에서 좀 성공한 사례들을 직접 워크숍을 간다든지 좀 이렇게 공유하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치원에 오니까 어쨌든 조치원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되는데 조치원이 가지고 있는 조치원스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풀어가야 되는 이야기들, 스토리들, 근데 이거를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들어왔으니까 해결하면서 만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 그냥 단순히 장사뿐만 아니라 조치원의 털을 잡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변의 상권과의 연계들,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에 같이 스며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우려의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었고, 근데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지점이고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변에 좀 멘토 역할 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상권 분석하고 들어가야지라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오프닝 파티 때 그분들을 좀 초대해서 같이 즐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는 다 사라지고 오히려 조치원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좀 가능성을 보신다라는 얘기들을 좀 오히려 후기로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당연히 생각하는 거겠죠. 상권이 많이 발달돼 있지 않은데 장사가 잘 되겠냐, 사람들이 많이 오겠냐, 그리고 조치원에 이제 요 지역은 사실은 대학생들이 사는 지역은 아니니까 학교는 조금 10분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맞는 아이템이냐
이제 저희는 양식 음식점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우려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장사 시작할 때 들리는 우려들을 다 많이 들었었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얘기들 하나도 안 하시거든요. 오실 때마다 늘 사람들이 와 있고 차 있고 이런 모습에 되게 그냥 즐겁다라는 얘기들을, 오히려 너무 잘한 것 같다, 응원한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현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던 분들은 어떠셨어요? 안 그래도 저는 이제 주변 분들과의 이제 관계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주변 분들 상권회를 저도 이제 이용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지난번 저희 파티하고 할 때는 일부러 좀 밖으로 거리로 사람들을 빼고 소리도 좀 북적북적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해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앞에 호프집 하는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즐기시고, 사람이 하나도 안 다니던 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너무 즐겁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아직은 사실은 저는 이제 다 해결되진 않았지만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앞에 상권들이랑 어떻게 또 이제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이건 사는 문제거든요. 저희만 잘 된다고 저는 절대 잘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중국집 했던 사장님, 오랫동안 호프집 운영했던 사장님, 이런 분들이랑 같이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제 들어온 지 이제 2,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단계고, 이제 이거를 외부랑 어떻게 연결할지는 여전히 지금도 고민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냥 장사만 하더라도요, 제가 그냥 덩그러니 논밭 가운데 매장 하나를, 건물을 올린다고 절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만 소비를 하러 오는 손님은 음식만 먹고 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옆에 카페 하나가 생긴다고 하면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게 한 장소에 해결되니까 손님이 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늘어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옷가게가 하나 있으면 그 옷을 사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컨텐츠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거리는 활성화되고 상업군은 저는 더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기본 생각들인데, 그게 억지로 저희가 만들어낸 컨텐츠들이 아니라 지역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랑도 충분히 그렇게 융합이 될 수 있다라고 대부분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 뭐 음식을 이번에는 중국집 드시러 오셨다가 앞에 다른 가게가 있네 하고 다음 날 또 오실 수도 있는 거고, 다음 달에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서로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리 형성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월말만 되면, 지금부터 이제 월말 시즌이거든요. 통장의 잔고와 남은 영업일수와 이제 예상 들어올 매출액과 이제 나가야 될 급여가 계산이 되니까, 늘 이제 월말만 되면, 이제 급여일만 되면 딱 급여이,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월말 스트레스가 한 20일부터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나가야 되니까. 들어오는 돈은 또 최근에 이제 저희는 F&B니까요, 요식업이니까 식자재 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다 나가요. 그리고 인건비는 줘야 되는 상황이라 어려운데, 이것만, 돈에 대한 문제만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뭐 돈이야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인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사업은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직원들이 갑자기 뭐 퇴사를 한다든지, 또 직원들 간에 다툼이 있다든지, 분쟁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대표의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해결해야 되는 양은 더 늘어나고,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곡선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곡선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서 늘 그냥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가요? 느낌으로 표현하면 뭐, 근데 덤프트럭 얘기, 네,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한 편 보면 간혹 가다가 드라마에 연출되어서 나오는 아버지가 정말 막 극한의 상황에 몰린 아버지의 모습이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 난데. 그거 별거, 그냥 그렇게 뭐 이상한, 몇 명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난데? 라는 게 정말 극공감되는 상황. 그러니까, 네, 하여튼,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정도의 중압감이 아무한테도 표현하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실제로 그렇죠.
내가 어느 순간 저 대교 위에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네, 이 정도. 네, 중압감. 네,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공감되는 중압감. 그러니까 지금도 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제일 힘든 날이거든요. 아마 내일 되면 내일이 제일 힘든 날일 것 같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직은 100% 활성화가 아니니까 올라가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아직 차진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저희가 매장이 세팅이 되고 또 저희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요. 여러 가지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지점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언젠가 되겠지라는 꿈을 포기하고 싶진 않아서 그 꿈이 저희를 지탱해주고 있으니까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돈 버는 게 먼저고 아무리 좋은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벌리지 않으면 지속해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는 그나마 다행이게 B2C로 직접 고객을 만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꾸준히 손님을 만나게 되고 손님들의 반응을 보게 되고 손님들이 사실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돈을 쓰게 되는 구조거든요. 어느 정도 매출은 늘 이어지고 있어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꿈꿔보는 건 좀 더 이제 확장이 되려면 저희는 늘 임대고 남기는 게 없거든요. 그냥 다 잘 되면 건물주 좋은 일 시키고 하는 일들이라 좀 꿈꿔보면 저희도 조금씩 이제 하나씩 저희의 발판을 마련해보는 시점을 이제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지점이 지금 딱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개인으로서 장부는 가정 안에 존재하는 장부가 가장 큰 존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꿈을 보면서 가는 건 그 꿈을 실현함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의 안정을 추구하는 게 첫 번째죠. 예, 그래서 저의 삶은 늘 이제 가정이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아내, 그러니까 어쨌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제가 만들어 주는 거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냥 꿈만 보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안에서 당연히 이익도 창출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으로서의 장부는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면 이제 일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세종시 30분이라는 거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가정과 일이 좀 분리돼야 되는데 요즘은 거의 뭐 가정이 일이 돼버렸고 저희 아내도 심지어는 얼마 전부터 일에 투입되어져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으면 사무실에서 그 뒷일을 저희 아내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도 하원하면 사무실에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퇴근할 때까지 같이 있다 퇴근하고요. 이거 분리가 안 되네요. 힘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현실은 벌려놨으니까 수습이 돼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넘어갈 때까지 버텨보자. 그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존버를 해보자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일단은 벌려놓은 것 때문에 저희 식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이미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저희 실제 가족들도 있고 제가 지금 내려놓는 순간 물론 다들 해방구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상실감을 주는 거는 대표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들을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저희 가족을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저도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재밌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요. 흥분되고요. 즐겁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내는 게 계속해서 도전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갈 수 있는 세상은 없잖아요. 저희 자본주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도 여전히 이제 팀 회의를 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먼저 막 흥분돼서 가죠. 그러면은 팀원들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거 재밌는데 해볼까요? 라는 게 저희들의 결론이에요. 돈 될 것 같은데 해볼까요가 돼야 되는데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너무 바빠서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캔슬을 놓더라도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캔슬보다는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들 머리는 돌아가요. 빠삭빠삭하게 돈이 될지 안 될지. 재밌을 거라는 표현에 그 돈 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진짜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기부에서 만든 로컬 크리에이터 협업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도 협업 사업에 작년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협업은 A랑 B가 만나서 새로운 기능 C를 하는 파일럿 사업에 지원을 해주는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서 C라는 프로젝트를 하는 건 이제 형제끼리도 동업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나라에서 나서서 붙여져가지고 동업을 하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구조상으로는 이제 손봐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만나는 이야기는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로컬과 로컬이 연결되고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분과 사업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콜라보 형식으로 다른 형식의 진행들을 그 안에서 즐겁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구조적으로 돈이 너 얼마가 얽혀 있지 않아서 가능한 것 같아요. 서로의 영향의 역할 정도라서 가능한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고요. 근데 여전히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완성짓지 못한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 부분은 무조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대표님과 같이 성장한다라는 거. 지금은 저희가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 대표님이랑 같이 성장하고 그 대표님을 같이 조금 더 성장시켜주는데 저희가 힘이 돼줄 수 있으면 하는 역할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얻는 시너지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뭐 저희 지금 현재 공간만 보더라도 옆에 공간은 청주에 있는 정혜다운 대표님의 공간인데 정혜다운 대표님이 저희는 이 조치원에 세종에 더 알려졌으면 좋겠고 아마 연말부터 내년 초반에는 정혜다운 대표님이 알려지는 일들에 어떻게든 기능적으로 저희가 나서려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서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정혜다운 대표님이 디자인적인 영역이나 또 그 정혜다운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로 저희를 도와주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역할들은 로컬 안에서는 저는 끊임없이 생겨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맥주를 외주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전에 외주 용역을 줬었던 데는 좀 큰 기업이라 좀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외주 용역을 주는 데는 로컬 크리에이터거든요. 정말 동등된 입장에서 하나하나 같이 고민해주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또 그런 얘기가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하고 저기서 무슨 이야기들을 나눌 때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대표님들끼리 만나기만 하더라도 그냥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만 하더라도 그 안에서 건질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것도 협업의 초기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업이라는 거, 콜라보라는 건 아마 끊임없이 로컬 생태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게 다른 생태계랑 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대표님이랑 친한지. 네, 지금은 그렇죠. 네, 지금은 그냥 즐겁게 요청을 받아줄 수 있는지 또 제 요청이 받아질 수 있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여기 인터뷰하러 오면서 한 대표님이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왔거든요. 강원도에 계시는 대표님이고 뭔가 콜라보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흔쾌히 오케이를 해줬고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냥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수익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긴 하는데 재밌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분한테들이랑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로 너무 얽히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협력 단계면 서로 매력이 있을 때 만나서 또 같이 만들어내고 그런 이야기들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변화가 된다라고 보는 건 현재까지 있었던 얘기들 말고 사실은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컬의 풍경,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했었던 사례들을 예를 가지고 제가 예측하는 값이 아니라 제가 꿈꾸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게 사실은 로컬 생태계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골목으로 치면 지금도 제가 인터뷰하는 도중에 이 골목에서 창업을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 대표님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이제 끝나면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국집 하는 사장님, 앞에 슈퍼 하는 사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골목 안에서 문을 이렇게 닫고
다 같이 웃으면서 손 흔들고 내일 만나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한 자리에 모여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풍경. 그러니까 뭐 가을 저녁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이 골목 안에서 하하호 서로 장사를 하다가 일을 마무리할 때는 셔터를 같이 내리면서 같이 웃으면서 같이 퇴근할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저는 머릿속에 어스름하게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오늘은 어디 중국집, 오늘은 어디 호프집, 오늘은 어디 매장 들러서 우리 같이 차 한잔 할까?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하면서 하하호호 이야기 나누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풍경들이 있는 곳이 저는 로컬의 골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다 모였다고 지역이 경제가 몇 년 동안 활성화되고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긴 하겠으나 저는 이제 그런 경제적인 것도 경제적인 건데 그 분들이 살아가는 골목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가 그냥 골목 가는데 그냥 가득 넘치는 게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모인 골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당연히 이거는 비즈니스 영역이니까요.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제 타겟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저의 먹을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당연히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로컬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로컬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절대 사업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프랜차이저라고 하더라도 각 지역에 들어갈 때는 그 지역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조치원을 대상으로 할 때는 조치원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신도심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신도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저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저의 고객이 되기도 됨과 동시에 이분들의 습성과 생각과 이런 모든 걸 읽어야 되기 때문에 친구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찾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즈니스적 접근도 분명히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 로컬에 계신 분들은 정말 다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